정확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취업의 신 TV 취업의 신 박정호 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들 항상 이 항목만 되면 이제 헷갈려합니다. 그게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공략법과 가산점을 얻는 팁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격의 장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강점을 적으라는 데도 있고 장점을 적으라는 데도 있고 강점이랑 장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따로따로 적는 분들도 있고 또 쓰면 안 되는 장점인데 그런 것들 쓰시는 분도 있고 제가 그걸 오늘 제대로 삼국지 천하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취업의 신의 솔루션. 성격의 장점을 작성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겹치지 않은 소소한 장점을 어필하라.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장점은 기업들이 왜 질문을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지원자들이 이 세 가지 조건에 갖춰져 있나 안 갖춰져 있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인간관계. 세 번째, 우리 회사의 인지상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이제 다른 성격의 장점을 갖고 있는지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항상 인재상 공부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역량 키워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장점이랑 단점이 연결돼야 된다고 그러던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점이랑 단점이랑 연결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너무 그 항목에 꼼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격의 장점이나 단점이나 연결되면 좋지만은 연결이 안 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쉽게 생각해서 속도를 빠르게 내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장점과 단점을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성격의 장점이 꼼꼼합니다. 그에 따라오는 이제 단점이 꼼꼼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할 때 좀 처리 속도가 늦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안 써도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쓰는 그 내용들은 10명의 취업준비생들 중에서 많이 겹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경력직인데 친화력을 쓰면은 안 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경력직 분들은 친화력 어필을 하는 게 가산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뽑을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업무 전문성. 두 번째, 수용 능력.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 친구가 이제 빨리 다가가서 친해질 수 있는가.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경력직 분들은 친화력, 팀워크, 대인관계 능력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쓰세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썼을 때 성격의 장점이 있는데 면접할 때 그대로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고민에 빠질 건데 자기소개서랑 면접에서의 장점이 일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평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말하는 성격의 장점이랑 자기소개에 썼던 장점이랑 달라도 되고 기업에서 평가하는 포인트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내용상으로 이제 썼던 거나 말할 때랑 달라도 상관없으니까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면접할 때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그때 떠오르는 성격의 장점이 있으면은 그걸로 대체를 하세요. 그 기업들 홈페이지 보면은 인재상이나 원하는 역량들이 다 제각각인데 어느 기업 지원하든지 통하는 성격의 장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세 가지 장점을 쓰시면 어느 기업 지원하든지 간에 정말 특수한 업종이 아닌 이상은 다 통합니다. 첫 번째, 주인의식. 두 번째, 열정입니다. 세 번째, 끈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 업무를 확실하게 마스터할 때까지 퇴근 시간이 6시여도 그 업무 마스터할 때까지 저는 8시 혹은 9시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빨리 업무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 좀 깨어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력직 지원할 때 친화력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어필할 것들이 있을까요? 자, 친화력은 정말 기본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경력직을 뽑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어필하면 성격의 장점으로 될 수 있는데 업무를 개선시키는 거, 수익과 직결이 됐든 그냥 단순한 업무 프로세스든
효율성 있게 업무 프로세스를 단축시키고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필하시면 좋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쓸 때뿐만 아니라 면접할 때도 이 회사의 기업 분석과 본인이 지원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한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했을 때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하거든요.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네이버 뉴스에 있는 내용도 말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 말고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말해도 되지만은 본인이 들었던 생각,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개선점,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면은 면접할 때, 특히 1차 면접할 때 거의 합격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제가 구직 활동했을 때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다대자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공통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순서대로 이제 시킵니다. 근데 되게 어이가 없는 거는 면접자 4명 중에서 항상 최소 2명 이상은 꼭 어필하는 성격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상 쓰고 있는 거, 친화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면접관들한테는 그 전 타임 면접자들한테도 들었던 내용이야. 지겨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사소하지만 회사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점 설명해 드리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적었었거든요. 제 성격이 좀 섬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중을 빨리 파악합니다. 보통 흔하지 않잖아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빨리 캐치한다. 그렇게 쓰게 되면은 면접관들은 어떤 걸 연상하게 되냐면은, 이 섬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객들이나 아니면은 회사 내에 인간관계 안에서도 큰 부딪힘 없이 잘 할 타입이겠구나, 그렇게 친화력으로 연상시키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섬세하신 분들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민한 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그 부분을 성격의 이제 단점과 보완점으로 응용하셔가지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성격의 단점에 대한 보완점, 이 부분은 다음 영상 성격의 단점일 때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흔한 거 쓰지 말고 내가 진짜 갖고 있는 성격의 장점, 화려한 거든 화려하지 않든 상관없이 겹치지 않는 장점들을 면접관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해라. 여러분들 이제 그 성격의 장점을 쓸 때 항상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에피소드로 많이 언급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력직 분들은 상관없는데 신입이신 분들은 쓸 게 없어요. 사회생활 얼마나 했다고. 그러니까는 뭔가 공식적이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성격의 장점을 발휘했던 케이스,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가다가 뭐 누구 도와줬다, 이런 내용들도 괜찮고 상관이 없어요. 기업들이 보고자 하는 거는 딱 우리 회사의 인재상이랑 맞냐, 아니면은 완전 좀 반대되는 사람이, 최악의 케이스를 피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이나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치트키를 써서 알려드릴게요. 4글자, 주인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주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바깥에 나가는데 저는 항상 맨 나중에 나가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끄고 나갔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해 주시면은 아주 속으로 흐뭇하죠. 왜냐하면 사장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돈을 아끼는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데, 직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회의실에 갔다, 아니면 잠깐 이제 화장실에 갔다, 그럴 때도 이제 모니터 그냥 켜놓고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친구들 보면은 한 5분 지났다, 그럼 이제 화면 보기, 절전 모드 이렇게 설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이 친구가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카운팅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스태프도 지금 엄청 찔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